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람다 IO, Unified IO Stack for Computational Storage라는 논문이고, 페이스트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인텐시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 데이터 무브먼트로 인해서 병목이 생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토리지 컴퓨팅이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은 디바이스 안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면 데이터 트랜스퍼로 발생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이더나 비스킷 같은 논문이 해당 방법에 대한 논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호스트에서만 연산을 했던 걸 이제 디바이스에서만 연산을 하는 걸 이제 인스토리지 컴퓨팅이라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모두를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 해결한 문제는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의 컴퓨테이션과 스토리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니파이드 IO 스택에서 매니징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좀 더 제너럴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유저가 프로그램에 큰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런타임입니다. 이 유니파이드 런타임을 통해서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모두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인디펜던트 바이트 코드 포맷인 eBPF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케줄링인데요. 기존의 IO 스택에서는 컴퓨테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런 스케줄링을 다이나믹하게 하여서 해당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호스트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스케줄링하는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IO의 경우에는 크게 이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O 스택에 람다 익스텐션을 추가를 하였고, 이 람다 익스텐션이란 건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의미합니다. 이 람다 익스텐션을 추가하여서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모두에게 동작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만들었고, 이 람다 리퀘스트를 람다 리퀘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 파일 리드 라이트 간 컴퓨테이션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파이드 람다 런타임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eBPF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포인트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랭스 루프를 둘 수가 없습니다. 루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BPL라고 명칭한 스토리지 BPF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이나믹 리퀘스트 디스패칭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이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 어디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람다 IO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 PS에서 람다 IO API를 사용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커널에 있는 디스패처가 이 리퀘스트를 커널 런타임에서 수행할지 디바이스 런타임에서 수행할지 판단을 하고 해당 런타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각각 런타임이 직접 IO를 수행하게 되고, IO를 수행한 결과를 갖고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수행을 하고 해당 아웃풋을 어플리케이션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 람다는 유저 디파인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의미하고요. 이 람다는 크게 세 가지 아규먼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값을 리턴할 아웃풋,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 처리할 데이터, 그리고 이 랭스를 받아서 인풋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컨슘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프로듀스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예시로 들어놓은 컴퓨트에 해당하는 함수인데요.
서메이션을 할 때 인풋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한 후에 이제 해당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람다 IO API를 최대한 제네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로드 그리고 리드, 라이트에 각각 시스템 콜을 추가하여서 로드에서는 eBPF 코드를 로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리드에서는pli드 람다라는 시스템 콜을 추가하여서 해당 로드된 펑션을 이 리드간 수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람다 id라는 것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라이트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람다 IO의 워크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 펑션을 컴파일하고 이 람다 펑션을 로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커널 런타임과 디바이스 런타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각각 런타임에 전송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된 람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된 람다 펑션의 파일 디스크립트 형태로 이 람다 아이디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리드 같은 경우에는 plead 람다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고, 인풋 이제 컴퓨트 할 때 이 인풋 아웃풋에 각각 아규멘트를 리드에서 매칭 시켜주면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 인풋에 로드된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로직을 수행을 하고 유저가 만들어 놓은 버퍼에 아웃풋 데이터를 담아주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라이트도 리드하고 비슷하게 수행됩니다. 예시 코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P 리드를 수행하고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로직입니다. 기존엔 P 리드를 부르고 컴퓨터를 따로 불렀지만 이 람다 IO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피드 일단 하고 싶은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로드한 후에 P 리드 람다에 해당 파일 디스크립트를 넘겨주면 리드 후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파일 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로직이 동작하여서 이 유저가 준 버퍼에 아웃풋 결과값이 반환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환되는 버퍼의 결과값을 가지고 연산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리드가 동작을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람다 아이디에 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수행한 후 이 아웃풋 데이터에 있는 결과값을 유저가 만들어 놓은 버퍼에 카피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 알파 런타임이라는 것인데요. 이 알파 런타임은 커널의 하나 그리고 디바이스의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 eBPF를 SBPF로 확장을 하였는데요. 이 포인트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베리파이어를 확장하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eBPF 같은 경우에는 일정 루프 이상 돌게 되면은 이 베리파이어가 해당 로직을 무한 루프로 돈다고 판단을 하고 이 함수를 로드하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수정하여서 추후에 이 프로그램이 돌 때 카운터를 세서 일정 카운트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루프가 계속 돌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수정을 하여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스한 파일 액세스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각각 런타임에서는 두 가지 일들을 해주었는데요. 람다 커널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VFS하고 페이지 캐시 위에서 동작을 해서 일단 호스트 안에서는 문제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에게 호스트가 메타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람다 라이트 같은 게 올 경우에 미리 호스트가 애플로케이트를 통해서 미리 할당된 부분에 라이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호스트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읽을 때
해당 데이터가 읽혀질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드, 라이트, 락을 파일마다 두어서 노멀 IU하고 알파 리퀘스트 간 컨시스턴시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를 할 때 페이지 캐시를 이제 페이지 캐시 간 컨시스턴시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제 이메일 데이터를 통해서 컨시스턴시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리퀘스트 디스패칭인데요. 람다 펑션은 커널과 디바이스 모두에서 동작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커널하고 디바이스가 어떤 곳에서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여서 다이나믹하게 디스패칭 하게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익스큐션 타임을 모델링을 하였고, 데이터의 사이즈, 그리고 각각 디바이스 간 밴드위스, 그리고 이제 호스트 사이드에 캐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뭐 캐시가 만약에 호스트 사이드에 캐시가 많이 있다면 호스트에서 익스큐팅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식을 하나 세워서 이 식에 맞게 모델링 하여서 어느 쪽에서 실행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 다이나믹하게 디스패칭 하게 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였습니다. 람다 익스텐션을 위해서 커널을 수정하였고, 그리고 이제 람다 익스텐션을 NVMe 디바이스에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크게 이 호스트하고 디바이스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커널에서 람다 커널 런타임에 동작하고, 그리고 SBP 베리파이어, 그리고 X86 Just in Time 컴파일러, 그리고 디스패처를 구현을 하였고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데이지 오픈 SSD라는 걸 사용을 하였고, NVMe 컨트롤러는 오픈 익스프레스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람다 디바이스 런타임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살펴볼 부분이 디바이스 메모리에서는 디바이스 메모리는 메모리 2기가는 디바이스 컨트롤러 메모리로 사용이 되었고, 스토리지라고 64GB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두 개의 D램을 사용을 하여서 스토리지 대용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서 이제 메모리가 16기가인데 이 16기가를 넘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실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탯 64와 32는 파일 데이터를 인티저 값으로 읽어서 sum, maximum, minimum을 계산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KNN은 파일에서 벡터를 읽어서 벡터 간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래프는 그래프이고,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을 디컴프레스해서 파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에서 밑에 BIMK, D 람다가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B는 버퍼 IO, I는 다이렉트 IO, M은 맵, K가 이제 이 람다 IO를 커널에서만 실행시켰을 때, 그리고 D가 람다 IO를 디바이스에서만 실행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람다가 의미하는 게 디스패처가 해당 리퀘스트를 커널과 디바이스에 디스패치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16기가이고, 이 웜업이라고 하면 버퍼 IO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시퀀셜하게 한번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람다 IO 디바이스와 바닐라 IO인데요. 람다 IO 디바이스는 이 D라는 걸 의미하고, 바닐라 IO에서 버펄드 IO와 비교를 해보면 버펄드 IO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씩 이 두 번째 워크로드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IO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웜업을 했을 때나 웜업을 안 했을 때나 크게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건 호스트 메모리 크기가 16GB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16GB여서 페이지 캐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람다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성능의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IO 디바이스에서 other time 부분을 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디바이스가 CPU가 상대적으로 호스트보다 적기 때문에 리퀘스트가 큐에서 웨이트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스탯 32 같은 경우에서 람다 IO 디바이스의 익스큐션 타임이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eBPF가 32비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IO 커널과 바닐라 IO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람다 IO 커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K라고 이미 라벨링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람다 IO 커널과 바닐라 IO의 차이는, 일단 람다 IO 커널은 컴퓨테이셔널 로직을 SBPF로 실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카피를 커널에서만 진행하고 커널에서 유저로 복사하지 않고 아웃풋값만 반환한다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SBP로 발생하는 오버헤드와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카피가 줄어드는 오버헤드가 상쇄되어서 버퍼드 IO와 람다 IO를 커널에서 실행시키는 것과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람다 IO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웜업이 없을 경우에 람다 IO와 람다 디바이스 IO 이 두 군데를 살펴보면, 람다 디바이스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바이스와 커널 어디에 리퀘스트를 보낼지 동작 판단하는 디스패처의 오버헤드가 5% 정도 있어서 성능이 조금 하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웜업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웜업이 있는 경우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캐시가 있을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호스트에서 처리하고, 캐시가 없는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페이지 캐시 사이즈가 지금 데이터 사이즈인 16기가보다 조금 작을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할 경우에 페이지 캐시 폴루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향상하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따른 스탯 64 퍼포먼스의 결과인데요. 일단 웜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이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페이지 캐시보다 작을 때는 페이지 캐시의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람다 IO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즈가 클 경우에도 페이지 캐시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람다 IO의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팍 SQL을 이걸 활용을 해서 했을 때 이제 데이터 결과인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피규어는 IO 인텐시브일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웜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이기 때문에 람다 IO의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CPU 인텐시브일 경우에는 성능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인터페이스, 아까 꼴에서 이제 했던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스템 콜과 비슷한 시스템 콜을 추가하여서 제네릭한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하였고, 람다 커널과 람다 디바이스 런타임을 만들어서 유니파이드 런타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eBPF에서 조금 확장한 SBPF를 제안을 하였고, 익스큐션 타임을 모델링하여서 다이나믹 리퀘스트 디스패칭 하는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